이번 시간에는 인벤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스트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트란은 1960년대 나사에서 만들어진 유한요소법이고요. 유한요소법이고 이런 데서 쓰다가 NX 나스트란이 지멘스에서 이제 합병이 돼서 지멘스도 뭐 되게 그랬고 이 회사는 오토데스크에서 합병이 됐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토데스크 인벤터에도 여기 에듀케이션에 들어가시면 잠시만 봅시다. 여기 들어가시면 인벤터 나스트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벤터 프로페셔널을 깐 다음에 인벤터 나스트란을 2023 버전을 제가 깔았거든요. 처음에 원래 깔려가지고 그 깔린 걸로 그냥 될 줄 알고 했는데 뭐가 에러가 나더라고요. 에러가 나서 인벤터 나스트란을 다시 깔았는데 계속 안 돼서 제가 한 방법은 이 앱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설정 창이거든요. 설정 창에 앱 설치 제거 창에 가시면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우측에 보시면 뭐 같은 기능인 것 같은데 이게 더 편한지 하여튼간에 오토데스크 거를 싹 다 제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일단 제거를 다 한 다음에 오토데스크 인벤터 프로페셔널 2023을 깔고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트라 2023을 다시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절차를 밟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인스톨하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예전에 인벤터 한 것처럼 그냥 여기서 그냥 다운로드 하지 말고 이게 뭐 다운로드도 있는데 그냥 설치로 그냥 하시면 웹 인스톨러 뭐 한 몇 메가짜리 다운로드 되면서 제가 설치하는 제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운로드해서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다운로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시는데 안 되시면 설치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시면 여기에 오토데스크 조금 옛날 버전인데 잠시만요. 얍.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안 뜨나? 그러면은 공유를 언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오토데스크 폴더 안에 오토데스크 인벤터하고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트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트란 에디터 유틸리티인데 이 인벤터 나스트란 자체를 그러니까 이걸로 띄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인벤터 쪽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원래 있던 요거는 제가 하나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불러왔냐면 IPT8인데요. SJS Analysis Example 1. 이거는 뭐 15-1이 아니구나. 여기에 보시면 15장에 SJS Analysis Example 01.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렇죠? 부품을 하나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만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응력 해석을 들어가서 케이스 스터디를 했는데 환경에 보시면 여기 환경이요. 환경에 보시면 응력 해석도 가능하지만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트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트란을 깔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트란을 클릭하시면 이건 이미 제가 했던 거고요. 이거를 지워지지가 않네요. 제가 파일을 하면서 해서
삭제. 뭐 통으로 다 삭제를 해봅시다. 통으로 다 삭제를 했더니 이제 초기 상태.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타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게 부품만 뜨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똑같아요. 단위, 노드, 요소, 부품이 있는데 얘네는 이상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상화가 뭔 얘기인지는 처음에는 하시면은 자동으로 디폴트가 되는데요. 이상화가 이 솔리드 아까 아마 원을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요 부품에 그렇죠? 부품 원에 솔리드에 얘를 재질, 새실이 아니라 재질이에요. 재질을 뭘 쓸 거냐? 처음에 알루미늄, 제 거는 이제 알루미늄만 이렇게 6061 아마 그 전에 알루미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료 중에 재료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재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질 선택은 직접 되는 건 아니고요. 재질 선택을 클릭하시면 오토데스크 재질 라이브러리하고 인벤터 재질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오토데스크 재질 라이브러리가 재질 관련된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하려니까 뭐 강철이 됐든 아니면 스테인레스라고 해보시죠. 저기 없었으니까 스테인레스 스틸하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스테인레스 스틸이죠. 이걸 하시면은 요 내용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바뀝니다. 그렇죠? 스테인레스 스틸에 OK에 확인을 클릭하고 얘를 이상화를 클릭하면 여기에 재질에 아까 알루미늄하고 강철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스틸을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가 있는 확인. 그러면 이상화 아이디얼리제이션인데 정확하게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솔리드 2가 이 부품 1의 솔리드 2네요. 편집을 눌러보시면 부품 1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품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지정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메쉬 모델은 그 다음에 구속 조건 하중인데요. 요거의 메쉬 모델과 요게 지금 사실은 이제 구속 조건하고 하중하고 보통 이제 메쉬를 먼저 한 다음에 구속 조건하고 하중을 하는데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접촉을 먼저 설정을 해요. 접촉. 뭐 구독 조건 요것대로 가셔도 되고요. 요것대로 오셔도 됩니다. 뭐 순서가 요것대로 가는 과정 중에는 이게 먼저다 낫다 할 수는 없겠네요. 뭐 요건 메쉬부터 저는 요 순서대로 갈 거니까 메쉬부터 하겠는데 메쉬를 더블 클릭을 따당 하시면은 이게 현재 4.881mm로 요소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한 2mm 아니면 그냥 4.881이 얼만큼쯤 되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4.881 이세 포물선형과 선형이 있는데 그건 요소하고 요소 사이에 어떻게 그 중간 부분을 채울 거냐. 디폴트가 포물선형이니까 포물선이 좋은가 봐요. 설정들은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그냥 다 기본값을 디폴트로 하고 다른 거는 건드실 필요 없어요. 들어가서 메쉬 생성하시면 봤더니 메쉬가 딱 생성되는 순간 노드하고 요소가 아까 00이었다가 생겼죠. 현재 노드가 3597개고 요소가 1730개다.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2로. 메쉬 생성을 다시 해봤더니 5만 개다. 굉장히 파인해졌죠. 뭐 오케이 뭐 이 정도면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하고 메쉬 생성하고 생성이고 메쉬 컨트롤을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거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했대요. 그래서 그냥 안 해요. 수렴 설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세 조정.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서 중지 기준은 전체에서 얘네들이 생각하고 5% 안에서 이제 끝내라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다 한번 뭐 튜토리얼이나 이런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중하고 구속 조건이죠. 하중 바뀌었네요. 하중 더블 클릭 따라 안 주네.
가중.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가중이고, 이게 보면 선택한 도면 요소인데, 저희는 여기서 이쪽 면에서 이쪽으로 당길 겁니다. 여기를 클릭 딱 하시면, 페이스 3. 페이스 3는 얘네가 정한 그 구체적인 부품이 갖고 있는 것. 위는 페이스 1. 근데 하나 잘못 선택했죠. 우린 요거 하나만 선택하고 싶은데 두 개 선택했다. 페이스 1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삭제하셔도 되고 딜리트 키 눌러도 안 먹네요. 삭제. 페이스 3에 여기는 그냥 벡터 값으로 여기서 보니까 X방향. 이거 좌측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X방향이에요. X방향으로 1000뉴턴. X방향으로 1000뉴턴. 구속 조건. 구속 조건에는 구속 조건이 핀 있고 무마 차례인데요. 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우리는 고정. 고정이고 좀 반대쪽이니까 여전히 뭐 오토데스크는 먹으니 여기 선택한 도면 요소에서 요거고요. 요거는 자유 회전 없이 쭉 있는데요. 고정을 선택할 겁니다. 고정을 선택하시고 변하지 않은 화면 요게 이제 로테이션이 가능하고 자유는 이게 트랜슬레이션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로테이션은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 그거에 대한 자유도거든요. 고정은 그거 하나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회전 없으면 트랜슬레이션 안 되고 회전만 안 되는 건데 픽스트로 하겠습니다. 대칭, 역대칭. 그래서 확인. 그럼 이쪽은 고정이 되고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 구조의 스테인리스 스틸의 내부 응력 변화를 이거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뭐 쭉 저 계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탭은 여기 있었던 게 새로 탭이 생기면서 쭉 나옵니다. 에러가 없으면 쭉 돌다가 솔루션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솔루션을 이제 보여줘요. 이 밑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결과죠. 스트레스고 솔리드 폼미드 스트레스. 응력 중에서는 X축 방향으로 수직인 거, XY 방향으로 전단 응력, 프린시펄 스트레스 중응력 중에 최고 큰 거, 최고 작은 거, 가운데 거, 맥스 시어 스트레스는 제일 큰 거, 뭐 쭉 나옵니다. 이퀴벌런트 스트레스하고 여기서는 또 다르게 나왔나 봐요. 솔리드 정의 값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스트레스, 변의, 응력, 변형률, 리액션 포스는 전체적인 포스 자체에 얘가 땡겼을 때, 그렇죠? 5.918뉴턴. 이 될 수가 있나? 이 전체 값이 원래는 이쪽하고 그래야 작용 반작용이 되는데요. 리액션 포스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더는 모르겠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응력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률이 교회 뼈 쪽 하면 응력 집중이 더 커지죠. 그렇겠죠. 쪽에서 이제 변형이 되는 것도 보여주고 다른 모델인가 봐요.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를 뭐 읽는 거나 여러 가지도 뭐 반환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결과 로드는 아이고 이건 아니고 결과에 언로도 아니고 역선형 아니고 프로브는 뭐 값들 주는 거겠죠. 야, 나와라. 그리고 결과 로드를 해줘야죠. 또 결과 어디 갔노? 여기서 이게 결과 표시
그러면 요 지금 솔리드 스트레스를 표시를 해주는 변이는 오른쪽 마스하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표시.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게 완성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차례로 정리해 놓은 게 요 튜토리얼이에요. 뭐 자세히는 다룰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하는데 나스트란 실행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재료 이상화하고 솔리드 요소를 선택을 하고 메쉬 설정을 하고 더블 클릭 따당 하는 메쉬 컨트롤에서 페이스들 찍어주고 요소 크기 정해주고 요소 크기 정해주고 약간 그 메뉴는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힘하고 구성 조건 해주고 하중 해주면은 나오는데요. 윤곽선하고 변형된 변형 전하고 변형 후에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별거 옵션에서 그렇죠. 별거 옵션에서 분석 별거 옵션이 있었나요? 별거 옵션 이거네요. 그렇죠. 클릭하면 단면 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 가운데 단면. 아니에요. 가운데쯤인가요? 잠시만요. 보시고 여기 단면 뷰에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세로 단면도 되고요. 아까 공경 평면의 단면 근데 왜 안 보였지? 공중에 떠 있어서 그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얘네들을 이렇게 움직이면요. 오늘 움직여. 이렇게 하면 보여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단면들이 보이는데 그 단면의 가운데 부분은 왜 안 보일까요? 디스턴스를 30? 이 부분이 보이네요. 그렇죠. 이 단면들의 위치를 잘 잡으시면 그 안에 있는 옆에 걸 잡으시면 위치에 따른 응력의 분포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 단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플레이스먼트가 그런데 스트레스라면 달라지겠죠. 변이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변이네요. 변이를 보지 말고 폼미젯을 보는 게 좋은데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표시 옵션에 단면 뷰에 폼미젯 단면 뷰에 여기 빨간 거가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보시면 그 단면에서 그렇죠? 그 단면에서 최대값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단면부도 가능하다. 다른 것들은 막
그래프도 그려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x, y, y, z, z, x 뭐 그거의 평면에 따라서 그래서 이 안에 이런 구조물에서 하면 볼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인벤터하고 라스트란이고 결과는 비슷합니다. 아마 똑같은 걸 했나 본데 옛날에 한번 서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 방향, G, ZZ 응력 ZZ 방향이고 이거는 Z 방향의 수직인 응력 0.305, 0.24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벤트에서도 단면 뷰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넘어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부가 차 있는 건가? 어쨌든 뭐 단면부에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뷰를 보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다. 라스트란 이샘플이면서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쓰는 인장시편을 많이 쓰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ASTM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요거의 공률 R 것들이 쭉 나옵니다. 민은 최소 이거는 되다. 이거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민. approximate는 대략 그 정도면 된다. 게이지 랭스는 이렇게 돼야 된다. 꼭 플러스 마이너스 0.2 공차까지 줬고 width는 요 넓이는 요거는 판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판재. 얇은 여기 T가 보시면 단면이 이렇게 판재고 얘는 실린드리칼 모양, 원통 모양. 실제로 다 씁니다. 그래서 재료의 물성, 응력하고 변형력 곡선 그릴 때 쓰죠. 오미디스, 크로스섹션 뷰. 어셈블리는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한계 부품은 매우 유사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려서 솔리드하고 강철을 재료로 해서 쭉 해본 거예요. 접촉이 인벤트에서도 분리 접착되면서 거의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영어 해석으로 된 겁니다. 오토데스크 인벤터라고 그런 거 같고 인벤터랑 나스트랑이랑 이 부분은 같이 공유하나 보네요. 경계 조건 했더니 달랐나? 요거는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NCS고요. 79, 40. 2배 차이 나는데 이렇게 복잡한 구조에서 그 정도는 뭐 그런 거는 인벤터 나스트란 또 나스트란인데요. 아마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제가 비교했나 봐요. 이거는 NC사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사 같은 경우는 단면이나 이런 핸들링이 좋은데 이 회사는 4학년 때 NC스는 하시는데 해드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얘네는 캐드가 꽝이에요. 이 해석은 잘하는데 해석 전문 회사인데 캐드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제 스페이스 플램사가 좀 나아지긴 했는데 뭐 그렇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라스트란도 유사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인벤터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보다 라스트란으로 했습니다라고 좀 낫습니다. 라스트란은 전문 계산 프로그램인데 뭐 어차피 또 오토데스크사에서 또 그걸 합병을 해서 자기네 소프트웨어에 합쳐놨으니까 인벤터 쓰셔야 됩니다. 프리젠테이션 뷰와 분해부는 얘네들이 움직입니다. 원래는 얘네들이 합쳐져 있던 게 쭉 날아가고 모션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그 설명해 줄 때 되게 유리하죠. 그래서 3차원 캐드 어셈블리 하나 둘 세 개 어셈블리가 됐는데 그 어셈블리 이제 안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쪼개가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작성할 때 되게 좋습니다. 다음에 도면 뷰인데요. 도면 작성은 아까 거기서도 가능하지만 도면 뷰는 DWG 파일에 NC 밀리미터 요거나
ISO DWG 파일로 쓰시면 돼요. 템플레이트로.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고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는 ISO 규격하고 NC 규격,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인가요? 인스티튜트인가? 우리나라 케이스 같은 거죠. ISO는 국제표준이고. 걔네들이 설정해 놓은 도면의 기준이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 템플릿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템플릿 바꾸는 내용 뭐 쭉 나와가지고 옛날에 하나 다 했는데요.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패스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요걸 직접 도면에다 하셔도 되고, 그렇죠? 도면에다 하셔도 되고, 라스트랑 끝났으니까 하나 불러봅시다. 얘네들이 좀 다단하게 생긴. 예, 그렇죠? 열어서 얘를 여기서 그냥 도면으로 바로 가져가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파일에서 아까 저거 좀 전에 보여드린 건 새로 만들기에서 도면에서 그냥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여기서 고르라는 거죠. ANSI 밀리미터든 ISO DWG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프레젠테이션 보면 바로 앞에 고른 다음에 기준을 뭘로 쓸 거냐. 기준을 여기서 이제 고르면 되는 거죠. 이게 됐든 이게 됐든 이게 됐든. 그래서 기준을 다른 걸 해볼까요? 열기. 어머나 이게 또 왜 그래? 링크해서 이게 여러 개가 붙어 있나 봐요. 어셈블리. 아이고 잘못했다. 아이 폴더. 건너뛰기. 전체 건너뛰기. 아니 전체 건너뛰어. 그렇죠. 얘는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기본 경계 우리가 아마 NC로 선택을 했나 봐요.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서 레스터 뷰인지 뭔지 이런 뷰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척은 더 키울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얘를 잡으면 얘는 더블 클릭하시면 얘도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면도가 아니다 싶은 거는 정면도로 맞추시면 되죠. 정면도를 하시면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측면도를 오른쪽에다 놓고 싶으면 우측면도가 왼쪽에다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관리해서 스타일 편집기에서 왜 안 뜨는 것이야? 기본 표준의 뷰 기본 설정에서 일각법 하면은 이제 프로젝션에서 이쪽에서 보면 우측 면도가 왼쪽에 가서 본다 그래요. 오른쪽 면이 오른쪽에서 보는 게 오른쪽. 이거는 표시가 안 나겠다. 넣고 뷰배치에서 투영 하나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투영 키고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작성하시면 새시도라고 사실 비스듬하게 보는 것까지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단면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부분 뷰도 볼 수 있고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 샘플들 이런 조립품 같은 경우는 각각의 부품들의 리스트도 만들 수 있어요. 리스트 만들 수 있고 얘네들의 분해도도 이렇게 두면서 만들 수가 있고 리스트에 원하는 각 파일명하고 뭐 원하는 부품 번호는 여기서는 파일명을 썼는데 회사마다 큰 회사들은 이제 부품명 다 있어야죠. 재고 관리가 돼야 되니까. 브레이크아웃 뷰 슬라이스에서 볼 수도 있고 오리기 끊어 뷰 뭐 쭉 볼 수 있다.
보면은 이렇게 나고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얘가 움직이는 거 했었나? 안 했네. 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전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구속 조건에서도 탭이나 회전 같은, 움직이는 거 안 했었죠. 움직이는 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저희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되게 좋죠. 이렇게 쭉,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이고, 저기에서 받는 충격량이나 이런 것들도 구할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이니까 계산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발표할 때 이런 거 발표하는 거 하고 손으로 파워포인트를 그리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어쨌든 좀 전에 있던 것들을 다 도면으로 나타낸 거고, 얘네들의 조립품을 실제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 좀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다. 다만 이제처럼 뭐 오프라인에서 다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인벤터는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뒤쪽 부분 후루룩 갔는데요. 시간상 다 하기에는 범위가 넓어서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